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이 시간은 초대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소설가 전민식 작가입니다. 안용복이라는 인물,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 끌려가서도 독도는 조선 땅이다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요. 이 안용복의 투쟁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라디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이시겠네요. 강치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강치는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독도에서 씨가 마른 동물이라고 하는데 책 제목이 강치인 것도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식 작가로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강치. 지금은 그럼 멸종됐습니까?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멸종된 동물이고요. 희한하게 강치라는 이 동물이 독도에서만 서식한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도 하면 강치라는 어떤 동물로서 상징화되기가 좀 잘 어울려서 책 제목을 강치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울릉도에도 없었고 독도에서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울릉도에 없었고 독도에만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조금씩은 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예. 주로 그러니까 독도에 가재바위라는 그 바위가 있는데, 예. 주로 그 부근에서 이제 이 강치들이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강치가 어떤 동물인지 잘 몰라서. 바다사자 물개. 예. 그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바다사자란 물개 그런 건데 우리가 이름만 강치로 부른 겁니까? 아니면 종이 아예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종은 같습니다. 바다사자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만 바다사자보다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다사자보다는 좀 덩치가 좀 작고, 예. 그리고 그 종류를 이제 우리 고유 이름으로 강치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치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강치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본인들은 강치를 남획해서 어디다 썼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래가를 포획을 하면은 그 전신을 다 활용을 하니까 강치도 그런 식으로 가죽대로, 그 다음에 살은 살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름으로 많이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선물로 소설 강치 10권 준비했습니다. 중간중간 문자로 10명 선정해달라고 제작진이 여기 적어놨는데 인터뷰하면서 1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한다니까 내버려 둡시다. 네. 예, 여러분들 많은 문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이 알아서 10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준답니다. 네. 자, 작가님 프로필 보니까 등단이 늦으셨네요. 예, 늦었습니다. 네. 예. 늦게 이렇게 소설가로 데뷔할 마음은 어떻게 드셨을까요? 원래 문학에 오래전부터 문창이었고요. 예. 문창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래 좀 늦게 등단한 사람들은 꾸준히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상에 응모를 했는데 그 상에서 최종심에서 2명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붙고 저는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 이듬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자라고 하는데 이듬해 또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예. 이제 그런 과정이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20년 정도 맨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에 가서 꼭 둘 중에 하나든 셋 중에 하나든 거기서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듬해만 해보자. 예. 이듬해 해서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그때는 포기하겠다. 예. 근데 이듬해 또 신호가 오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 긴 세월을 그냥 그렇게 버텨왔죠. 등단하기 전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글도 쓰고 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먹고 살려면. 예. 대필 작가도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요. 예, 예. 네. 저한테도 많이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네.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일 하셨는데, 이런 많은 경험이 이제 작가로서 글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많이 되죠.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제가 쓴 작품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만났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라면 제가 이제 그 20대 중후반 때 그 이삿짐을 나르러 다녔었는데 예. 노동일로 그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이 일하던 분 중에 별명이 삼손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 인물이 제가 이제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에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굉장히 힘이 강해요. 예. 근데 그 분이 삼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2개를 잃어요. 예. 오른손에. 그래서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만 남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삼손인. 그렇게 이제 생활에서 만났던 분들을 제가 약간 이제 저의 이제 허구적 상상력을 보태서 새로운 인물로 만들곤 하죠. 슬픈 얘기네요. 손가락이 2개가 없어서 삼손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문자 번호를 안 알려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하기 전에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10명 추첨해서 책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서태우님께서는 저는 사서 읽겠습니다. 예. 자미나지 님도 저도 이북으로 사서 읽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강치 이야기 해볼 텐데요. 책 제목은 강치입니다만은 내용은 안용복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안용복 장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안영봉이라는 인물은 지금 역사적 기록 자체가 좀 많이 없는 편이고. 부족합니까?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제 이 내용이 소설적 내용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인물은 100년쯤 전에 집안 가문 자체가 그 역적의 집안으로 몰리면서 삼족이 멸하는 어떤 그런 불운을 겪은 집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역적의 집안의 자손들이 대부분 뭐 천민으로 전락하는 시대니까 그 안영복도 이미 10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저지른 어떤 상황 때문에 저질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실 때문에 아무튼 천민으로 전락을 했고 그래서 장군이라는 표현은 좀 잘 어울리지 않고요. 예. 이미 이제 뭐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평민과 천민의 신분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뭐 유전적인 어떤 우수함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외국어에 능했던 인물이고. 외국어라면 일본어입니까? 네,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에 능했고 그다음에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키 큰 인물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치면 한 1m 85 정도? 그 당시에 일본인들의 그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은 안영복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키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천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어부의 신분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자기 자의로 해서 넘어간 건 아니지만 납치되어서 가긴 하지만 이 양반이 그 일본과 소통할 수 있는 조선 땅의 유일한 통로가 부산의 초량회관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무역 일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뭐 상상력을 더 보탠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배 노를 젓는 노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수군의 배를 노 젓는 사람. 예. 그걸 능노꾼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은 구체적으로 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인물을 통해서 아마 초량회관에서 무역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이 창구 자체가 일본하고의 무역이 거래가 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본어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학자가 안용복은 어부가 아니라 조선의 밀사로 일본을 찾은 거다. 납치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도 그 일말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조선 수군의 그 한 병사였고 능노군이었긴 하지만 그다음에
일부분 그 능로군이면서도 그 능로군들을 지휘하는 그 하급 지휘자이긴 하지만 그런 직책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처음 일본에 납치됐을 때 일본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납치해놓고는 굉장히 예의를 갖췄다.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 덩치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우리 조선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이 일본 배들이 이제 그 어업을 나왔다 풍랑을 맞거나 그래서 뭐 그 조선의 어떤 한 지역이 이제 잠깐 피항을 하게 되면 그 최대 예우를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과 일본의 어쨌든 일정 정도의 약속으로 그 문서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뭐 공식적인 어떤 인물들이 상대국에 피항을 하러 갔거나 어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정벌을 하게 되면 최대의 사신으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예.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던 거지 뭐 이제 그 안영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위협을 느꼈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니다. 네, 예. 그렇죠. 그게 관리였던 겁니다. 예. 그 시절에는. 네. 성호 사설로 유명한 이 네. 자신의 책에서 안용복을 영웅호걸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어떤 이유로 영웅호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뭐 조선이란 나라는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당파적 어떤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당파적 어떤 그런 싸움들만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 그 중요한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는 그 조선의 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던 어떤 시절이죠. 자기의 그 이권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그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 평민이었던 한 인물이 일본이란 그 납치되어서 가든 뭐 두 번째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서 가든 간에 조선 땅에 대해서 어쨌든 주장을 했었던. 그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독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이나 장군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일반적 평민이 일본이라는 땅에 가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사실로 아마 이익이라는 분이 그 영웅호울이라 이렇게 칭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네. 이 말을 듣고 온 겁니까? 문서로 받아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문서로 받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문서로 받아왔어요. 예, 일본에서 준 받았습니다. 문서. 예. 그렇죠. 일본에서 쇼군이 준 문서죠. 일본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천황제고 당시도 천황제였고 하지만 그때도 천황제이긴 했지만은 실제적 권력은 뭐 쇼군한테 있었고 예. 이제 쇼군으로부터 문서를 받는 게 사실상 당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받은 어떤 인정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시대적으로 17세기입니까? 17세기입니까? 1693년도니까 17세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17세기 때부터 일본이 인정한 거네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 내용 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쇼군의 권력지가 에도로 변경됩니다. 지금 현재 도쿄로 그걸 이제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 그 에도 막부에서 울릉도와 독도 부근의 조업을 못하도록 합니다. 일본 어부들에게 그걸 금지령을 내린 그 문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영복한테 써준 이제 울릉도 일대의 부속섬들은 일본의 섬이 아니니까 그 어업 금지령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울릉도 부근 포함한 부속섬들은 일본의 섬이 아니니까 어업하러 나가지 말아라는 그 문서가 현존에 있죠. 예. 네. 0293님, 전민식 작가님, 이 작가에게 책 좀 쓰라고 조언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한 3년 이상 책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85님, 훈훈한 인상의 전 작가님, 이 작가님 다음으로 잘생기셨네요. 강치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책 받고 싶다는 그런 의미겠죠? 4203님께서 강치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멸종까지 됐을까요? 1150님, 일본의 독도 야욕 강치 잊지 맙시다. 9413님, 독서의 계절이 왔는데 강치 읽어보고 싶네요. 이 5분은 당첨된 겁니까, 그러면? 예. 이분들께서는 샵 0945번으로 책 받을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용복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문서로,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라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왔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와서 옥살이를 했다. 네. 유배를 당했다. 네. 이건 왜입니까? 뭐 역사가 늘 그래왔듯이 승자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그때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역적 가문의 자손인데다. 그리고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은 정작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 일반적인 평민이나 천민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뭐 반감이나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 뭐 당파적으로 국가로서는 국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그 도일 자체를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뭐 납치가 되었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그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안영복 입장에서는 국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법을 어겼으니 그것에 따라서 그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다 나가서 일본까지 가서 우리가 소외시켜 왔던 그 땅들에 대해서 섬들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왔으니 기특한 거 아니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권장을 거의 100대를 맞고 그래 어쨌든 국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분들은 차명에 처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은 정치에 또 희생당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죠. 예. 그 유배 이후의 삶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 작가님이 작가적 상상력을 좀 동원하셨습니까? 아니, 저도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쓰긴 했는데. 아니,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저기 미스테리한 인물 한 3명 정도 저는 늘 궁금했던 분들이 있는데 안영복이라는 이 인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사라진 과학자 장영실. 예. 그분도 어느 날 역사 속에서 갑자기 그렇죠. 사라져버렸고. 예. 그다음에 그 조선 말에 홍종우라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홍종우라는 인물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그 중국 상해에 가서 김옥균을 살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인물 그러니까 고종의 밀서를 받고 뭐 김옥균을 살려져 있는 뭐 그런 어쨌든 뭐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인물도 사실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뭐 그렇게 그래서 제 생각이라면 그냥 평범한 어부로 안영배라는 인물이 워낙 영웅적 기질이 강한 인물이라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을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특히 자신의 능력과 기질을 잘 뭐 인정해 준 어느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예, 홍정우라는 인물이나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홍정우라는 인물은 사실 그 고종으로부터 어떠한 큰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고종으로부터 그런 어떤 밀서를 받았다고 추측하기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로 유학을 한번 갔다 온 인물입니다. 홍정우라는 인물은. 그래서 프랑스로 가지 않았을까. 뭐 안영복도 뭐 일본어도 갔을까요? 잘하고 하니까 일본으로 갔을까요? 일본어로 가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강치라는 책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영화화하기로 했다고요? 아, 네. 원래 이게 영화 시나리오가 바탕에 대해서 쓰여진 소설이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어쨌든 봄쯤에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내년 봄쯤에 이제 크랭크이 들어가면 내년 연말쯤에는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구상하고 계신 작품? 아니 이제 나올 작품이 아직 한 3개 정도 더 있고요. 예. 네. 앞으로 계속 이제 뭐 글 쓰는 게 저의 업이니까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353님, 일본은 강치 멸종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일본 측 이야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도상에 강치잡이를 일본 사람들이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안했던 그 목적이나 이면에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강치를 잡아왔다. 독도 인근에서.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치를 잡지 않았는데 우리가 강치를 잡아왔으니까 거기는 우리 섬이 아니냐.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게 이제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9230님 학생들 교육에 필요합니다. 강치 역사. 그리고 6174님 두 분 작가님 대담하니까 좋네요. 재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방금 읽어드린 세 분도 당첨되셨으니까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민식 작가님하고 대담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